저는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친구는 운동을 안 한다면, 운동을 안 하는 제 친구는 매년 1%씩 늙고 있죠. 근데 저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략 0.5%씩 늙게 되면 노화의 속도가 제가 50% 느리게 되는 거죠. 5년, 10년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걷기만 해서는 저속 노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나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천천히 우리의 기관들이 늙어가는데요. 대략 20대나 20대 중반 기준으로 근력은 매년 1%씩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40세가 되면 20여 %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8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근력의 50% 정도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육량은 줄어들고 움직임은 나빠지고, 또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대사질환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또 중년 이후의 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건, 바지를 입으면 예전에는 허벅지, 엉덩이가 타이트해졌었는데요. 허벅지, 엉덩이는 아마 못하고 헐거워지고 복부, 벨트 쪽만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체감하기 제일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바닥에 앉아서 먹는 자리를 자꾸 피하고 이런 책상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기를 원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이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수명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는데요. 기대 수명은 내가 대략 한 80대 중반까지 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상에서의 내 주변인들 또는 사회 환경이 그 정도일 때 기대 수명을 그렇게 보고요. 이제 건강 수명은 내가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요. 대략적으로 60대 초반 정도가 건강 수명이에요. 그러면 대략 15년에서 길면 20년까지 병에 든 채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건강 수명의 기준에서는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의 몸을 내가 움직이면서 일상을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간다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식사를 하러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볼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40대부터 근육이 빨리 줄어든다는데 실제로 체감 가능한가요?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천히 나이를 들기 때문에 근육량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천천히 나빠지니까 어느 순간 나빠지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감하기 가장 좋은 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를 즐긴다. 예를 들어 달리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젊을 때부터 러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5km를 30분에 달렸어요. 근데 만약에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30분에 달리던 것을 40분, 45분 걸리면서 그렇게 걸리게 되면 내가 노화가 생겼구나를 알 수 있겠죠. 또는 팔굽혀펴기, 저는 이제 턱걸이로 알게 됐는데요. 40대 중반에 제가 공원에서 돌아다니다가 저희 아이와 턱걸이를 보고 아빠 저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래서 매달렸어요. 저 젊을 때 나름 좀 했었거든요. 진짜 20개 가까이 했었는데 땡기는데 한두 개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정확히 4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게 나이 들었구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알기 가장 좋은 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체력과 몸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내가 나이듦 또는 노화를 확인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면 노화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가 늦춰지죠. 그래서 이제 저속노화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년 1%씩 늙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대략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친구는 운동을 안 한다면 운동을 안 하는 제 친구는 매년 1%씩 늙고 있죠. 근데 저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략 0.5%씩 늙게 되면 노화의 속도가 제가 제 동료에 비해서 50% 느리게 되는 거죠. 이게 1년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5년, 10년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5년, 10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둘의 신체적인 나이 차이도 운동을 한 기간만큼 5년, 10년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을 때 나이가 많이 안 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아마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속노화가 외모보다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저속노화하면 2000년대 초반은 아마 피부 얼굴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얼굴에 주름이 없고 하얘 보이고 잡티 없고 이런 거였는데요. 저속노화의 기본은 우리 몸의 신체적인 전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라고 하는 근육과 관절의 건강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순환기계라고 해서 심장, 폐, 그 다음에 대사질환이라는 이런 내과적인 질환을 내가 앓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속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나쁘게 말하면 고속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도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걷기만 해도 저속노화에 도움이 되나요? 걷기만 해서는 저속노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거는 2000년대 이전에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 걷기라도 하세요 라고 해서 걷기가 강조된 거거든요. 그리고 걷기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팠던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최소한 걸어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걷기를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라든지 어디가 아픈 분에게는 걷기가 운동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일상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걷기가 사실 충분하게 몸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이 되지 않고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조금 더 운동 강도가 강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사람도 10분 정도로 가능한 운동 루틴이 있나요? 네, 바쁘신 분들이 하기에 좋은 게 순간순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는 아침에 종아리 운동을 한쪽 발에 한 100개씩 하거든요. 양치하면서. 그러면 3분 걸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치하면서 오른발 카프라이즈라고 하는 뒤꿈치 들어 올리는 동작하고, 반대쪽 양치하면서 또 반대쪽 하고, 이러면 3분 동안 종아리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때 소파에 앉아서 간단하게 다리를 올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들, 네, 이런 동작이에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되게 신경 써서 앉아 있거든요. 저 집에서는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을 하는 상태라 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바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잡히고 근육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모여지면 사실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이상 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계단에 서 있다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계단이 몇 개 있다면 걸어간다든지, 이런 루틴들을 찾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는 업무를 보다가 가슴을 이렇게 쭉 펴는 이런 동작들 한 10번만 해주셔도 우리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자세도 편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사실은 피트니스 센터나 그 홈트레이닝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해서 부족한 운동분을 좀 채우고, 예를 들어 주말에 시간이 난다면 그때 근력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훨씬 좋고요. 뭐든지 운동을 하다가 아예 놓으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어떤 방식으로든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다 중단하다 반복해도 효과가 있나요? 가장 좋은 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하는 동안에 몸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지속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좋아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예 안 하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하는 순간 좋아짐이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 안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또 간헐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꾸 중단해서 뭐라고 할까요? 실패를 하면 약간 루저가 된 느낌이 저도 그랬고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시작했다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운동을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과하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쁜 사람이면 종아리 운동 잠깐, 골반 운동 스트레칭 잠깐,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풀 세트로 한 번에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약간 노는 듯 이게 운동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접근하시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운동을 잘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운동 강도를 줄여도 괜찮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 제가 운동에 관련된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두 부류가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아예 안 하시는 분. 약간 뭐 특전사나 해병대처럼 난 무조건 참고 이겨내야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저속노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몸이 불편하다를 조금 나누면 통증이 있냐? 통증이 없나?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고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중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 통증은 아무래도 부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통증은 아니고 근육통이 있다. 이거 역시도 내 몸이 지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증과 근육통이 있다면 운동을 쉬거나 또는 가볍게 폼롤러랑 스트레칭을 해주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운동 강도를 조금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내려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예를 들면 배고프면 저희 밥 먹죠.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도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또는 완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느끼려면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운동의 효과만을 보면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내 몸에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 근데 지금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을 때 운동을 해서 파김치가 돼버리면 제가 볼 땐 출근해서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겠죠. 사업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초보들은 제가 볼 땐 아침보다는 예를 들어 저녁을 좀 더 권하고요. 근데 베테랑들은 다 아침에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해도 나머지 에너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의 배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심때나 저녁을 권해드리고요. 베테랑들은 대체적으로 아침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 에너지도 가장 높고요. 시간을 뺏기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저녁 때는 약속이 많잖아요. 하지만 아침에 새벽 6시에 만나자 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초급이냐 중급이냐 아니면 베테랑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 그냥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되어야 몸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효과를 느끼려면 이제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좋아짐의 효과는 대략 3개월 걸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3개월 이전에 그만두거든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열심히 2달을 운동했는데 몸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중계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 몸이 3개월 정도 돼야 근력과 그 다음에 어떤 순환기계가 좋아지면서 몸이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최소한 3개월은 그냥 반복적으로 좀 하신다 생각하고 효과는 그 후에 확인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든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러닝이든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초반에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략 3개월을 그냥 가볍게 한다 생각하시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체중계나 어떤 기록을 봤을 때 몸이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운동을 하고 좋아짐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면 살 빠진 게 보이는데 같이 계속 있던 친구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나라면 더 안 보이죠. 그래서 대략 길게 보고 한 3개월을 그냥 묵혀두고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속노화 운동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제가 저속노화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 몸도 조금 건강하게 늙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도 하고 제 몸을 통해서 실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익히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내 건강을 의사 선생님이든 혹시 운동을 배우면 트레이너든 그들에게 전부 맡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24시간 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채널에서 좋은 정보 잘 들으셔서 나에게 필요한 운동들을 찾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을 좀 정확히 익히시면 제가 볼 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속노화를 위한 운동들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맛있는 걸 찾아서 식당이나 그런 곳을 가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운동은 처음에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끝나고 운동을 할 생각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너무 버거워요. 그랬다가 운동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조금씩 이겨낼 수 있게 운동을 좀 하시면,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버거우면 하기 싫어지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스며들듯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확한 동작의 운동과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누군가에게 그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좀 배우셔서 하시면 분명히 건강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속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